오늘 우리 1단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빅뱅 우주론의 확립, 그래서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정상 우주론은 누가 주장했어? 이건 호일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가모라는 사람. 물론 이제 가모라고도 하고 가모프라고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정상 우주론이든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이든 둘의 공통점이 있는 건 바로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 둘 다 부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야. 둘 다 부피는 팽창하고 있다. 이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거는 바로 그 허블이라는 사람.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은하들이 없고 다 멀어지는 은하들만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허블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정상 우주론이든 빅뱅 우주론이든 일단 공통점은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개념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값인데, 이 호일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질량은 증가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반면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여기 있는 이 은하들의 개수가 변하지가 않지. 그래서 그냥 처음에 생성된 물질이 그대로 있고 전체 우주의 부피만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피만 커지고 질량은 일정한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라는 건데, 밀도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구하니?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하지. 그래서 둘 다 부피값은 어차피 증가합니다. 근데 이 부피가 증가할 때 정상 우주론에서는 질량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값이 어떻다 그랬냐면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반면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부피는 증가하지만 이 질량값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분모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이 계속 채워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정상 우주론은 그 파동의 변함이 없어. 그 파장의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온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 에너지의 파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랬던 파장이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파장이 길어지게 돼 이렇게. 그럼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 파동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파동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온도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거는 둘 다 공통점으로는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대신에 질량값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밀도값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상 우주론에서는 밀도가 일정하지만 빅뱅 우주론에서는 감소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온도값도 정상 우주론에서는 일정하지만 빅뱅 우주론에서는 감소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결국은 이 두 개의 이론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결국은 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관측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제 확립됐는데, 첫 번째로는 뭐야? 누구랑 누구? 그렇지, 수소하고 헬륨. 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면서, 왜냐면 이게 가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이게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이로부터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와 물질의 생성,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줘야 될 거는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기본 입자가 형성이 돼.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 기본 입자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나게 되면 결국은 원자 핵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좀 기억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양성자 하나가 생성되면 이 양성자 자체가 바로 원자핵이야. 그럼 이건 누구의 원자핵이냐면 이건 바로 수소 원자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반면에 여기에서 생성되는 이 원자핵이라는 거는 바로 헬륨의 원자핵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벌써 수소 원자핵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질을 도대체 어떤 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볼 건데 사실은 뭐 아주 역사가 깁니다. 사실은 길지만 우리 지금 짧게 간략하게 살펴볼 거야. 그래서 물질은 바로 아주 작은, 물론 이제 분자라는 것도 돼 있겠지만 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또 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질은 원자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입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자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엔 전자가 들어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어. 전기적으로.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음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고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량 값과 그 다음에 전자들이 갖게 되는 전하량이 서로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핵만 또 따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중성자하고 양성자라는 걸로 나눌 수 있고 바로 양성자는 이렇게 플러스 성질을 띠는 애들이지만 얘네들은 플러스 성질을 띠는 애들이지만 이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선생님이 중성자 그러면 뉴트론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N이라는 표현을 좀 쓸 거고 양성자는 프로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라는 값으로 표시를 할 거야. 또 여기 전자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전자라는 애는 그 일렉트론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몰 e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값도 같이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게 전자의 표시 방법입니다. 자, 이 중성자하고 양성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자핵은 근데 이 중성자하고 양성자는 또 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 그 중에서 지금 양성자만 하나 빼왔는데 바로 이렇게 쿼크라는 애가 세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 둘 다 쿼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의 종류와 또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의 종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물질이라는 거는 지금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게 나눠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빅뱅 직후부터 대략 한 38만 년까지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8만 년까지는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 구성 그 자체가 좀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 물질을 갖다 우리가 나눈 거에 반대 방향으로 뭔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본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쿼크랑 전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그거를 바로 우리는 기본 입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라는 거는 원래는 쿼크하고 렙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쿼크하고 렙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쿼크랑 이 렙톤에 속해 있는 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쿼크랑 전자가 바로 기본 입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져. 아주 정말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정말 아주 뭐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일단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더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야. 아주 또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이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양성자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이 쿼크의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업 쿼크 있고 다운 쿼크 있고 또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 차밍 쿼크, 그 다음에 탑 쿼크, 바텀 쿼크 이렇게 총 6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일단 얘네들은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 지웁시다. 알 필요 없어. 그냥 이 2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바로 이 업쿼크라는 거, 위쿼크라고도 하고, 이 다운쿼크는 아래쿼크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업쿼크라는 거는 전기적인 상대적인 전하량 값이 플러스 3분의 2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고, 다운쿼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니까, 양성자는 업쿼크가 두 개가 있고 다운쿼크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양성자입니다. 그러면 중성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얘는 업쿼크가 하나에 다운쿼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선생님이 이거 뭐라 그랬어요? UUD. 그 다음에 얘는 우덜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는 업쿼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 플러스 3분의 4 값을 갖게 되고, 다운쿼크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플러스 1이라는 상대적인 전하량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쿼크 플러스 3분의 2짜리 하나에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얘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건,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거는 전기적인 성질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놔야 돼. 근데 얘네 둘의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는 뭐냐면 둘의 질량 값은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둘의 질량은 거의 같다라는 걸 일단 꼭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빅뱅 일어난 다음에 대략 한 3분 정도가 지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양성자 자체는, 이 양성자 자체는 수소 원자 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얘는 수소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은 먼저 생성됐고, 결국 3분이 지난다면은 바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놔야 되는데, 이 헬륨 원자 핵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지. 그래서 양성자를 두 개를 가져. 무조건 두 개를 갖습니다. 근데 어떤 헬륨은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헬륨 원자핵도 있고, 어떤 애는 중성자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헬륨 원자핵도 있어. 그래서 따로 그려볼게. 양성자 두 개, 그 다음에 중성자도 얘는 두 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헬륨은 질량수가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우리는 질량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질량수가 3개짜리예요. 왜냐면 얘랑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수가 3이라고 본다면 얘는 질량수가 4가 되겠지. 근데 안정성을 따져본다면 누가 더 훨씬 안정하냐면 이 질량수 4짜리, 즉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를 갖고 있는 얘가 훨씬 더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들 안정한 걸 좋아해. 화학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정한 걸 좋아하고 또 에너지가 낮은 걸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헬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양성자도 두 개, 중성자도 두 개 갖는, 결국은 이 헬륨 핵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분이 지났을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증거가 된 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둘 다 거의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잠깐 밑으로 내려볼게. 자, 저기 보면 지금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상호 변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온도가 아주 높을 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속도랑 거의 비슷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온도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약간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변환의 차이가 생겨.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거는 약간 좀 덜 진행이 되게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진행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고 에너지를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거꾸로 얘기했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 그 다음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원래는 1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네들의 개수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총 왼쪽에 양성자가 8개, 그 다음에 이쪽에 중성자도 8개, 그래서 뭐 1대1의 비율로 나타났다라고 봐준다면 온도가 조금 내려갔어. 아주 조금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온도가 조금 내려갔을 때 결과적으로 중성자의 개수보다는 양성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져 버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때 양성자랑 그 다음에 중성자의 개수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의 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의 비는 7대 1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3분이 지나면 헬륨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헬륨 원자 핵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요게 한 덩어리에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야. 요게 헬륨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로 얘기한다면 7대1의 개수의 비가 되지만 지금 요 양성자 하나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원자 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래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의 비를 보면 이때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대 헬륨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의 개수의 비는 약 12대 1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이 일어났을 때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3대 1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양성자의 질량이랑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은 거라고 그랬지. 그럼 수소 원자핵은 12개가 있으니까 양성자가 그냥 12개 있는 거야. 근데 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값으로 따져보면 4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된다? 그렇지, 3대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모프가 질량비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운명의 시간이 왔지. 원자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빅뱅이 지난 다음에 38만 년. 여러분들 시기별로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게 있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냐면, 아까 우리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뭐 시간이 3분 지났을 때, 그치? 그 다음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 이런 특정한 시기들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38만 년이 되게 되면 드디어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켈빈이라는 건 여러분들 절대 온도의 단위지. 근데 이렇게 뭐 높은 온도 값은 그냥 절대 온도나 섭씨 온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값이거든. 그치? 근데 3000이면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뭐 273 빼나 더하나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00 켈빈이면 대략 한 3000도씨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 편할 겁니다. 자, 이때 지금까지는 원자 핵까지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우주 공간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드디어 이제 전자들이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원자 핵이 플러스 성질을 띠는 애들이 그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전자를 갖다 끌어당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돌아다니던 바로 이 전자라는 애가 드디어 원자 핵과 결합하게 되면 결국은 원자라는 애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원자 핵하고 원자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뭐 그림으로 간단히 보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빛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빛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났을 때 빛이 빵 하고 발생을 했을 텐데 그 빛이
여기 있는 이런 원자 핵들이나 아니면 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 전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빛이 제대로 뻗어나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주 안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드디어 이제 이 그 원자 핵들이 전자를 이렇게 가둬서 원자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이 빛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 사이를 뚫고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38만 년 전과 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불투명한 우주, 그 다음에 투명한 우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한다라는 얘기고, 이때 뻗어나갔었던 바로 이 빛, 이 전자기파,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다? 바로 이거를 우주 배경복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모프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언을 했지. 뭐라 그랬어? 우주 배경복사가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야. 근데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낮은 상태의 우주 배경복사가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바로 이 펜지어스라는 애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 배경복사라는 거를 관측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략 한 3켈빈 정도의 온도. 3켈빈이면 온도 되게 낮은 거지.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낮은 온도의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도 결국은 뭐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펜지어스라는 사람과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근데 우주 공간 전체에 존재하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냐 보니까 스펙트럼의 종류가 저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나 보니까 바로 이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야. 자,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광선이라든가, 사실 태양광선도 약간의 선은 보입니다.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양은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뭐 요즘에 뭐 거의 백열전구 사용을 잘 안 하지만 그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보여.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 연속 스펙트럼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 지금 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는 자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기억해야 될 게 배경색이 검은색이고 선의 색깔이 이렇게 칼라로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배경색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와 있다면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이 저온의 기체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빛에서 자기가 필요한 파장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머지만 내보내기 때문에 그 흡수한 것만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고온의 기체라고 했는데 이건 우주 공간에 있는 성간 물질들 혹은 성운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당연히 저온의 기체에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높은 애면 낮아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거고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고, 저온의 기체는 누가 에너지를 주면 그걸 받아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흡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밑에 그림에도 나오지만, 자, 지금 이 전체 원자의 모습이고 요거 원자 핵이 되겠지. 핵에서 가까운 애일수록 이렇게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껍질, 핵에서 가까운 애가 낮은 에너지 궤도야. 그러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낮은 에너지 궤도에 있다가 높은 에너지 궤도로 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는 게 당연히 뭐야?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반면에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준으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날 때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옆에 있는 스펙트럼을 보면 이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 요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요렇게 나타나겠지.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얘네들 선의 개수랑 선의 위치가 똑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스펙트럼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거는 같은 원소를 분광기로 관찰을 한 거다. 같은 원소를 분광기로 관찰한 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하던 아니면 방출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하던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뭐 어떤 원소인지는 우리가 벌써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 위치, 그 다음에 선의 개수, 이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 또 하나, 선의 굵기를 통해서는 또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질량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질량은 아니지만 질량 B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에서 오는 모든 별빛들을 다 관측을 해봤어. 그랬더니 가모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얘기가 되겠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그 굵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네들의 질량비가,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되더라? 3대 1이 되더라라는 거를 관측을 통해서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뱅의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 관측 이렇게 나오고,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역의 빛을 분석했고, 또 그 다음에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스펙트럼의 세기 혹은 굵기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고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비율하고 잘 일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 1단원, 제 첫 단원 해봤는데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